각닥이들 장난이지 필요코. 자, 허세원의 동희의 얘기를 듣고 미안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동희의 얘기의 정보를 듣고요. 당나귀를 구하러 갑니다. 짐승도 짐승이 이러기니와 동희가 마음씨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감동했고요. 미안해지죠. 뒤를 따라 장판 시장을 다름질하려니 가슴치한 눈이 뜨거워질 것 같았습니다. 갈등이 되고 미안하다고 했었죠. 불악스런 거친 녀석들이라 어쩔 수 있어야죠. 각다기들. 동네에서 시장에서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 나귀를 모시고 있는 녀석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의 나귀를 모시고 괴롭히는 녀석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반평생을 같이 살아온 짐승이었습니다. 같이 같은 주먹에서 잠자고 같은 달빛에 젖으면서 장에서 장으로 걸어다니는 동안에 20년 세월이 사람과 짐승을 함께 느끼게 하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 그 다음에 허세원과 당나귀의 인연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까스러운 목 뒤의 털은 주인의 머리털과도 같이 바스러지고 개진개진 젖은 눈은 주인의 눈과 같이 눈곱을 흘렸습니다. 몽담비처럼 짧게 쓸린 꼬리는 파리를 쫓으려고 기껏 휘저어보아야 벌써 다리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달아 없어진 굽을 몇 번이나 도려내고요. 새철을 숨겼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보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정리해 볼게요. 사실적인 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세원과 당나귀의 외모가 비슷합니다. 동반자적 관계죠. 동일시되는 존재입니다. 당나귀는 허세원의 분신입니다. 이건 분신, 이거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분신이에요. 분신. 자,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합일. 자연과 인간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작가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굽은 벌써 더 자라기 틀렸고 달아 없어진 철 사이로 피가 빼지지 흘렀습니다. 냄새만 맡고도 주인을 분간합니다. 후루루 후루루 얘기하죠. 지금 당나귀가요. 호소하는 목소리는 야단스럽게 울며 반깁니다. 어린아이를 달래듯이 목 떨미를 어루만져주는 나귀는 코를 벌렁벌렁거리고요. 또 입을 투르투르거립니다. 반가워하죠. 콧물이 튀깁니다. 아, 좀 더러운데 이거 조금. 자, 허생원은 짐승 때문에 속도 무더니도 썩였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이 심한 눈치였는지 몸에 땀밴 몸뚱어리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뭐가요? 당나귀가요. 굴레가 벗겨지고 안장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 몹쓸 녀석들하고 허생원은 호령을 하였으나 배들이 각닥이 패들은 벌써 주량량을 녹은 뒤입니다. 몇 남지 않은 아이들이 호령에 놀라 비슬비슬 멀어졌습니다. 우리들 장난이 아니요. 앞날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앞나기를 보고 발광하는 늙은 낙의 행동, 충주집을 보아하는 허생원과 비슷합니다. 골기의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그 녀석, 그 말투가 김천지 말투가, 김천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김천지 당나귀가 지나가니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미친 소같이 날뛰는 걸 꼬리 웃어 우리 보고만 있었다고. 배를 좀 몰아지. 카운터 사투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이는 앵돌아진 화가 나서는 투덜거리는 말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깔 웃었습니다. 허생원은 모르는 게 아니라 낯이 뜨거워졌습니다. 허생원은 자신과 당나귀를 동일시하고 있죠. 여자를 탐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문 시선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그리고 그는 짐승의 잠깐만요. 웃었습니다. 배 앞을 가려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누군 주제에 암샘을 하는 셈이야. 저놈의 암짐승이 표면적으로는 당나귀를 가리키지만은 표면적으로는 간접적으로는 허생원을 가리키는 중의적인 표현이 되겠죠. 아이의 웃음소리에 허생을 주춤하면서 기회를 견딜 수 없이 채찍에 들더니 아이를 쫓아갔습니다. 아이들을 쫓으려거든 쫓아보시지 왼손잡이가 사람을 때려 라고 얘기합니다. 허생원의 인물상 결결사항을 얘기하고 있죠. 못생기고 왼손잡이, 당시 왼손잡이는 놀림의 대상일 정도로 사회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허생원이 왼손잡이임을 부각하고 동의와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줄다름에 달아나는 각다기에는 당하는 수가 없어 재주가 없습니다. 왼손잡이는 아이 하나도 후릴 수 없습니다. 그만 채찍을 던집니다. 술기도 돌아서 몸이 유산스럽게 화끈거립니다. 그만 떠나세요. 조선달이 얘기하죠. 녀석들과 어울리다가는 한이 없어. 장판의 각다기들이란 어른보다도 더 무서운 것들인걸. 조선달과 동이는 각각 제 나귀에 안장을 얹고 짐을 얻기 쉽게 시작합니다. 해가 꽤 많이 기울어진 모양입니다. 시간의 경과를 얘기합니다. 자, 듣진 전 장도리를 시작한 지 20년이나 되어도 허생원은 공평정을 빼놓은 적이 드물었습니다. 성촌영화의 추억이 깃든 장소였기 때문이었죠. 충주 제천 등의 이웃군에도 가보고 멀리
영남 지방에도 가보긴 했었으나 강릉쯤에 물건하러 가는 것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내를 돌아다녔습니다. 공평을 자주 옵니다. 그 국내 공평장을 중심으로 또 돌아다녔다는 얘기죠. 닷새만큼의 장래는 달보다 확실하게 달이 뜨고 보름달이 차고 조선달이 기우는 자연의 질서보다 더 확실하게 면에서 묘로로 건너갔습니다. 고향이 청주라고 자랑스런 말이 하으나 고향에 둘러보러 간 일도 있기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에서 장으로 가는 길에 아름다운 강산이 그대로 그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었습니다. 허세원의 장돌병의 삶, 정착하지 못하는 요란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모두 인간의 고향이라는 작가의 가치관이 있고요. 운명에 순응하는 삶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보는 작가의 태도가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뚜벅뚜벅 걷는 장터이면 마을에 거지가 걸절건 가득하고 왔을 때 지친 나귀가 한바탕 우렁차게 울면 더구나 그것이 저녁녘이어서 등불들이 어둠 속에 깜빡거릴 무렵이면 늘 당하는 것이건만 허생원은 변치 않고 언제든지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요? 공평쟁이. 젊은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벌어 푼돈이나 돈푼이나 모아본 적도 있긴 있지만은 읍내에 백중 뭐 이런 풍습이 있어요. 열린 해에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버립니다. 3일 동안. 아이고,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이끄는 정부네 그것만은 나귀를 파는 것만은 이를 물고 다녀마였습니다. 당나귀에 대한 허생원의 애정이 있죠. 결국 돌아오며 타블로 아무 소득도 없이 장돌뱅이로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짐승을 데리고 읍내를 도망해 나왔을 때에는 너를 팔지 않아서 다행이었다고 길가에서 울면서 짐승의 들을 어루만졌던 것이 있었습니다. 빚을 지기 시작하더니 하니 재산을 몰 생각은 당초에 틀렸고요.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호탕스럽게 놀았다고 하여도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돈도 지금 없고요. 그런데 성처녀와의 인연이 자신의 인생을 그나마 보상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처녀와의 인연을 그렇게 이 사람이 집착하는 거예요. 호탕스럽게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보지 못했다. 계집이나 쌀쌀 맞고 매장한 것이었다. 평생 인연이 없는 것이라고는 신세가 서글퍼졌다. 일신에 가까운 것이라고 하는 동반자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한필의 당락이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일, 성처녀와의 인연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뒤에도 처음에도 없는 단 한 번의 괴이행력, 공평에 다니기 시작한 젊은 시절의 일이었으면 그것을 생각할 적만은 그도 살아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달밤이었으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허생원은 오늘 밤에도 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또라고 했어요. 맨날 얘기하나 봐요. 조선한테. 조선다는 친구가 된 일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실증을 낼 것도 없었으나 허생아는 시침을 떼고 뒤풀이할 대로 뒤풀이하고야 말았습니다.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격에 맞는 법이거든. 조선 달편을 바라보곤 있었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이 감동해서였습니다.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갓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뭇이 넉넉하고 푸근히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적 배경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화 가지는 70리의 밤길입니다. 아까 어쭈 시간이 맞죠? 지도로 봤을 때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건너야 합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습니다. 일행이 산 중턱에 뻗은 길을 지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자연 묘사를 통해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고 콩포기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습니다. 회화적인 묘사고 시각적 청각화, 그 다음에 주관적 묘사, 인상적인 묘사죠. 상징적 언어를 사용해서 분위기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산허리는 온통 멜밀밭이 져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붉은 대궁이 향기, 그래서 시각의 청각과 공감각적까지 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합니다.
A1은 뒤에 나오지만이 A1은 A1부터 시작을 해서 뒤에 나오지만 뒤에 내가 지금 체크를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면 자, 그래서 신청 확인 과정이 있는데요. A1에서 A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A1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신청 확인 과정이에요. 길이 좁은 까닭에 길이 좁아요. 길이 좁아서 동해에게 허생원의 이야기를 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문화적 장치입니다. 좁은 길, 허생원과 조선들의 대화, 허생원과 첫사랑 이야기를 해서 동의가 배제가 됩니다. 의도적으로요. 즉 세 번째로 걸린 동의에는 둘의 대화가 들리지 않습니다. 뒤에 친자 확인 과정을 조금씩 제시하여 긴장과 흥미를 더하게 되는 것이죠.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 밖으로 흘러갑니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가 꽃문화선 동해에게는 정확히 안 들렸으나 그에게는 그대로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장이선 꼭 이런 날 밤이었네. 낭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고요. 개주지 토방, 주막에는 방이죠. 무더워서 잠이 들어야 말이지. 밤중이 되어서 혼자 일어나 겨울가에 목욕하러 갔지. 봉평은 지금이나 그전은 마찬가지야. 보이는 곳마다 메밀밭이어서 개울가가 어디 없이 하얀 꽃이야. 백색 이미지. 허생연의 추억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돌밭에 벗어서 좋을 것을 달이 너무나 밝은 까닭에 옷을 벗으러 물방앗간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사건 전개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워요. 그래서 더워요. 덥고요. 목욕하러 갑니다. 달빛이 너무 밝아서 물레방앗간으로 옷을 벗어 들어갑니다. 물레방앗간으로 성처녀를 만나고요. 그걸 복선이 되죠. 이상한 일도 많지. 그래서 난데 거기서 이제 거리 죄송합니다. 거기 오타가 났어요. 미안합니다. 거기죠. 거기서 난데없이 성서방네 처녀 마주쳤단 말이야. 문평서야 제일 가는 일색 뛰어난 미인이었지. 발제에 있었나 보지. 라고 조선달이 추임새를 넣습니다. 허서연이 재소 말을 할 수 있도록 장단을 맞춰주고 있죠. 과거 사건의 요약적 제시죠. 이 작품에서 과거 사건의 요약, 특이한 게요. 이 작품에서는요. 과거 작품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현재 사건은 장면적 서술적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죠.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아끼는 듯이 과거 회상에 푹 빠져 있는 하우생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이 작품은 너무 남성 위주로 위주의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너무 낭만적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성천이의 입장이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 성천이의 입장에서는 정말 되돌리고 싶은 정말 후회하고 있는 사랑이 있지 않을까요? 하룻밤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이 망가졌는데 허생원은 너무나도 지금 낭만적으로 얘기하는 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허생원이 얘기하고 이게 자기만 혼자 막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금 멜미코필 무렵을 너무 남성 위주로 남성의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여성의 시각이 완전히 배제된 게 이 작품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한참이나 담배를 깔 뿐이었다. 구수한 자줏빛, 시각의 미각화, 공감의 진상, 추억 회상의 분위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밤기운에 흘러서는 녹았습니다. 뭐가요? 담배 연기가요. 날 기다린 것은 아니었으나 그러다가 달리 기다리던 논팽에 있던 것은 아니었네. 처녀는 울고 있었단 말이야. 짐작은 되고 있었으나 성서방네는 한참 어려워서 들고 날 판이었지. 야반 도주의 판. 성씨 집안이 빚을 많이 졌나 봐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한 집안일인이 그 딸, 그러니까 성처녀에게도 걱정이 없을 리 있겠나. 좋은 데만 있으면 시집도 보내고 싶지만 시집은 죽어도 싫다지. 그러나 처녀나 올 때까지 정을 끊는 데가 있을까. 처음에는 놀라기도 한 눈치였으나 걱정이 있을 때는 누그러지기도 쉬운 듯 해서 이럭저럭 이야기가 되었네. 생각하면 무섭고도 기막힌 밤이었어. 우연적이고 운명적인 인연으로 인한 잊지 못할 추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차례인지로 조선달이 얘기합니다. 주량명을 놓은 거 그 다음이었다. 모모리였다 또 나오죠. 성천여 집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자주 들은 얘기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막에는 장날과 장날 사이에 벌써 온 집안이 사라진 뒤였네. 장판은 좀 장판은 소문에 발끈 뒤집혀서 오죽해야 술집에 팔려고 하기가 상수.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니까 여자를 팔기도 하는 그런 미개한 시절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90년 전만 하더라도요. 집안이 힘들면 여자를 딸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도는 거예요. 술집에 팔아버렸다. 처녀의 뒷공론, 뒷담화가 자자들했단 말이야. 성처녀 집이 제천을 야반도주를 했죠. 성처녀는 술집 하려고 하던 소문이 자자합니다. 제천 장판을 몇 번이나 뒤졌겠나. 하지만 처녀의 모습은 꽁 먹은 자리야. 흔적도 없이 남지 않았습니다. 꽁이 하도 맛있으니까 흔적도 없이 먹었다는 얘기죠. 천년밤이 마지막 밤이었지. 단 한 번의 인연. 그때부터 본평이 마음에 든 것이 반평생을 두고 다니게 되었네. 평생을 잊을 수 있겠나. 성천에 대한 그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